북한산은 메사페트 농도가 97%, 8%, 99% 나오거든요. 순도가 매우 높죠. 첫 번째, 그래서 북한산은 아주 높은 순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돈을 벌려고 만듭니다, 집에서. 그래서 또 뿌리는 거죠. 현재 북한 마약 실태는 어떤가요? 제가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나 정치적 성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실만 얘기를 할게요. 북한은 마약이 엄청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간접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 탈북민이라고 그러는데, 탈북민들이 이제 사실 범죄에 되게 많이 노출됩니다. 왜? 그런 사회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기의 가장 심한 피해자고요.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마약이에요. 범죄의 30% 이상을 마약을 차지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사기가 제일 많고, 그 마약 비율이 6% 정도, 수감자 기준으로 6% 정도인데, 탈북자 중에서 이제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비율이 무려 3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비교하면 5배가 넘죠. 그렇고, 그럼 실제로 직접적으로 마약, 그러니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마약을 자신이 하거나 또는 마약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는 경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의사니까 제가 처방으로 하는 말씀인데, 북한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탈북자 설문조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연해 있는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통계인데, 전체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외국인 중에서 마약으로 수감될 비율이 대개 한국인에 비해서 6배 정도라 보는데, 탈북 전체를 봤을 때 탈북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결국 마약으로 수감될 확률은요 37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마약 자체에 대한. 그럼 왜 그러냐? 1번, 그 북한 자체에서 마약을 워낙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두 번째, 그 북한 탈북하는 경로가 한국에서 보통은 북한에서 중국, 동남아, 그다음에 남한 한국 경로인데요. 이 경로가 마약의 이제 유통 경로랑 사실 좀 그리고 마약은 누가 주로 많이 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마약 한 봉지가 이제 있으면 1kg짜리에 마약 한 봉지가 그 한 봉지 1kg짜리만 들고 오면 대개 수수료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그런 밀수를 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서 많이 밀수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도 좀 많고, 북한 자체도 마약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약은 어떤 종류인가요? 딱 두 가지죠. 업계열 약물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다운 계열인 헤로인, 그러니까 양귀비에서 추출해서 아편을 만들고 아편으로 모르핀을 만들고 모르핀을 헤로인으로 만드는데, 이 헤로인과 아편, 양귀비 계열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두 가지 다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데, 원래 이제 아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했었죠. 많이 재배했었죠. 양귀비를 많이 재배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섬이나 이런 산간 지역에서 자기가 약으로 쓴다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선진국이고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양귀비를 키워서 아편으로 약을 쓰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약이 없죠. 거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아세타민, 해열제나 진통제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직접 그냥 텃밭에서 상처 키우듯 양귀비 키워서 아편을 실제로 만들어서 복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이제 메스암페타민은 조금 다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서 정부에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팔 물건이 메드 인 노스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핵미사일은 이제 수출이 어려우니까 무기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파는 곳도 이제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 쪽에 팔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외화를 벌어야 되는데 팔 게 없으니까 무기 팔고 마약을 파는 거죠. 왜?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박사를 동원해서 제약회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아주 뛰어나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 범죄 집단에서 만들다 보는데, 북한산은 메사페트 농도가 97%, 8%, 99% 나오거든요. 순도가 매우 높죠. 첫 번째, 그래서 북한산은 아주 높은 순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돈을 벌려고 만듭니다, 집에서. 그래서 또 뿌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은 아편을 주로 양귀비를 키워서 아편을 만든다면 1980년대 북한은 아예 백도라지 사업. 백도라지가 이제 꽃이 양귀비랑 비슷하거든요. 양귀비를 국가에서 키웠어요. 완전 전문적으로 재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로인을 만들어서 또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이제 그런 양강도라 그러는데 개마고원 쪽 산간지대에서는 백도라지 사업으로 양귀비를 키워서 헤로인을 만들어서 팔았고, 메스아페타민 필로폰 같은 경우는 아예 함흥 청진 쪽, 이게 밀수를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항구 쪽에서 제약회사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북한 쪽, 중국 쪽으로 몰래 밀수를 하고요. 정부는 아예 배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규모가 그람 단위가 아니고 킬로그램, 톤 단위다 보니까 아예 국제 조직, 러시아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산업회까지 해서 거의 킬로그램, 톤 단위로 거래를, 어차피 불법이니까 하고 해서 외화를 벌어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워낙 좀, 그리고 핵실험하면서 이 단속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좀 그나마 최근 2020년대부터는 조금 단속이 심해져서 좀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마약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중에서 마약 밀매를 했던 경우가 똑같죠. 경로가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 하는 경로 그대로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왜 중국 내에서 조금 소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그런 약들이 이제는 북한에서 동남아까지 할 바에 차라리 동남아에서는 태국이나 직접 만드는, 아무래도 북한과 교류가 좀, 경제 교류가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하지만 상당수는 중국에 소비되고 또 한국으로 일본은 또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국내에서도 마약을 유통시키는 건가요? 국내에서 유통을,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공식적으로 유통시키진 않죠. 근데 아시겠지만 불법 비리가 판치는 동네에서는 그냥 그거를 팔아서 뇌물처럼 챙기고, 워낙 뇌물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라서 그걸로 돈을 벌고 유통을 시켜서 뒷주머니를 차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경지대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면 군인들이 뇌물 받고 바로 풀어주는 것이 현장 실제로 목격되었고, 그래서 왜 가난한 나라에서 마약이 생산되느냐, 먹고 살고는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단속을 나서더라도 돈만 주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가난하기도 하지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북한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마약거래를 하다가 잡히면 그냥 마약을 주면 되는 걸로, 뇌물로 주면 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마약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은 이제 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형은 투약자를 사형시키는 건 아니고 밀수 유통하는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1990년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정책을 취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메스아페타민, 필로폰의 경우가 동남아로 2000년대 이동했지만 이제 조금 바뀐 거죠. 이제 메스아페타민이 아니고 펜타닐. 그러니까 펜타닐의 원료 전 단계, 전구체라 그러는데, 그게 펜타닐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펜타닐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약이니까 펜타닐의 원료를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로 수출하는 거죠. 왜? 멕시코도 똑같거든요. 부패한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펜타닐 좀비 사태라고 하면 그 펜타닐이 누가 만든 거냐? 미국의 펜타닐은 제약회사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제약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멕시코 마약상들이, 그 유명한 카르텔 시달로나, 그다음 그 카르텔이 2010년도 초반에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특히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을 망치려고 했다. 그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클릭만 하면 살 수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재료, 화학물질은 클릭만 하면 쉽게 살 수 있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는 팔면 매출이 오르니까 멕시코로 파는 거고, 멕시코에서 마약상들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단속을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러면 그런 원료를 판매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원료는 일단 펜타닐 제약회사로도 들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판매를 안 하면 인도에서 판매하지 않을까요?
인도에서 판매할 거거든요. 인도에서 판매 안 하면 아프리카에서 또 그 원료를 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난하고 더 부패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그런 걸 팔 거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드는 그 원료는 중국에서 화학물질을 사서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나라로 파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구조인 거죠.